DMZ를 바라보면 대부분 분단과 전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DMZ는 그렇게 역사의 아픔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DMZ, 그리고 접경 지역의 숨겨진 모습과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DMZ의 숨겨진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DMZ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명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과 자연이 계속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제 다 함께 DMZ 접경 지역을 걸으며 DMZ의 생명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강을 끼고 발전합니다. 강이 품고 있는 많은 양의 물은 농경의 필수 요소입니다. 강물이 나르다가 가라앉은 퇴적물들은 농경의 기반이 되지요. 심지어 강은 교통로의 기능도 합니다. 즉, 강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휴전선 전망대이자 동시에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전망대입니다. 임진강은 북한의 강원도 법동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가르지르고 있는 한강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앞에서 만나 서해로 흘러가지요. 사람들은 이 물을 길어 농사를 지었고 목마름을 해소했으며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즉, 온몸으로 강의 생명력을 느끼고 전달받았던 것이지요. 조강이라는 말은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할아버지 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가 강의 하류인데 어떻게 여기가 할아버지 강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요 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기 북한강, 금강산에서 발현한 북한강과 태백산맥에서 발행한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고서 이리 흘러오다가 다시 여기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난 그 강이 요 앞에서 만나서 세 개의 강이 한꺼번에 합쳐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그 모든 강들을 품고 있는,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식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할아버지라는 의미에서 할아버지 강이라고 하는 거죠. 커다란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전 사람들처럼 이 생명의 원천을 몸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죠. 생명의 원천에서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 바로 분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분단은 단순히 군사분계선으로 사람들의 소통을 가로막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생명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사람과 분리된 자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사람이 전달받고 그 자연의 생명력을 돌려주며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DMZ 전망대들이 관람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임진강변에 위치한 장산전망대는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이 안내판과 벤치만이 놓여있는 넓은 평지의 형태입니다. 보통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렌즈 속에 갇힌 작은 풍경으로 바라보는 북한은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장산전망대에는 망원경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안내판을 참고하여 넓은 북한의 풍경을 두 눈으로 오롯이 담을 수 있죠. 어떠한 시설도 없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히려 콘크리트와 유리,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건물들로 인한 때가 묻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분주하지 않은, 인위적이기보다는 주변의 자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곳이지요. 장산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풍경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초평도입니다. 사실 초평도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초평도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곳, 그곳은 바로 장산전망대라 할 수 있습니다. 초평도는 176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임진강의 섬입니다. 원래 6.25 전쟁 이전에는 농지로 개간된 곳이었으나 전쟁 이후 박격포 사격장으로 사용되어 불발탄 폭발의 위험과 유실질의 폭발 위험 등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람의 출입이 없어지며 자연스럽게 습지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 두루미, 제두루미와 함께 말똥가리, 외가리, 댕기머리 물대새, 쇠기러기, 해오라기 등 다양한 동물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초평도를 생태의 보고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임진나루는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임진강변에 있었던 나루터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개성과 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었고 중국과의 무역로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길, 임진강을 건널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던 임진나루로 이어지던 그 길은 분단 이후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남북으로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황포도배가 분단과 전쟁 때문에 파주 두지리와 자장리 사이만을 좌우로만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연은 사람에게 생명력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자연이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 자연에게 그 생명력을 돌려줍니다. 자연과 사람은 서로에게 생명력을 전해주는 순환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순환의 흐름이 없는 곳, 순환이 가로막혀 있는 곳은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황포도배가 더 이상 좁은 지역만을 좌우로 오가는 운행을 멈추고 임진강을 자유롭게 누비며 를 연결하게 될 때 분단이라는 장막이 걷어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을 자유롭게 걷게 될 때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이어가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곡습지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의 종점이자 평화누리길 8코스인 반구정길의 종점입니다. 재해 예방시설이었던 이곳을 율곡리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생태공원으로 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대학자로 이름난 율곡 이이의 호에서 딴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이는 자신이 자랐던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호를 지었습니다. 이곳 습지의 이름도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보통 습지라 하면 외딴 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율곡 습지공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마을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꾼 율곡 습지공원은 봄이면 유채꽃이 피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넓은 꽃밭과 습지에 피어있는 연꽃 군락지, 억새, 옛 농기구가 있는 초가집, 높이 솟아있는 솥대들, 삐뚤빼뚤 재미난 모양의 장승, 물레방아 등이 정겨운 시골 풍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율곡 습지공원은 습지라는 독특한 생태가 사람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대단히 단지처럼 넓고 다양한 시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단순한 재해 방지 시설인 저류지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던 곳을 사람들이 가꿔내 생태를 보존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율곡 습지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이처럼 수수하게 일상적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율곡 습지공원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의 종점이자 평화누리길 8코스인 반구정길의 종점이자 동시에 평화누리길 9코스의 시작점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끝나는 지점이자 동시에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면에서도 지금까지의 분단과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미래의 시작을 상상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저희 해마루초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북단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저희 해마루초는 6.25가 터지면서
밖으로 잠시만 있다가 다시 복귀하라 해서 다 나갔던 주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세월을 지나고 5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복귀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일명 수복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입주를 해서 저희 마을 60가구가 이 마을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가능한 하면 이쪽 지역이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마을로 가는 거를 굉장히 저희 마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높은 음자리 표로 그렇게 배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 오면 길 주소도 높은 음자리길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높은 음자리길 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늘 많이 하세요. 주소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 마을 배치도가 그렇게 돼 있고 마을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동서대학교 안병진 교수님 그 디자인 팀들이 와가지고 저희 마을에 10여 년 이상 저희 마을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고란이나 또 카운트다운이 돼 있습니다. 1, 2, 3, 4, 5라는 글씨가 철제로 해서 조각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글귀입니다. 우리가 지금 5, 4, 3, 2, 1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화 통일에 대해서. 저희 마을도 조그만 마을이지만 이렇게 좋은 공원을 여러 개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 사실 저희 마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저희 마을 방문하셔서 저희 마을의 이 아름다운 전경과 또 이 평화로움 그리고 고즈넉한 이 생태들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주시고 좀 방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2층의 전시물은 그리운 내 고향을 주제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그린 그림들을 각각 타일로 만들어 약 4천여 개의 그림을 이어 붙여 놓았고 전시실에 설치된 아날로그 TV에서는 고향의 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에게 고향은 단순히 그리운 곳을 넘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곳이자 생명의 고향입니다. 전망대 앞에서 합쳐지는 물길처럼 가로막혔던 남북이 트여서 북녘 땅을 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고향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남녘과 북녘의 자연과 생명의 힘을 온전히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주 DMZ를 걸으며 보았던 생명의 자리들은 온전한 생명의 길을 상상하게 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들은 사람들이 DMZ의 자연이 전해주는 생명의 힘을 온전히 느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게 될 때 DMZ와 접경 지역은 비로소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